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서초는 경복궁 서쪽과 인왕산 기슭 일대를 의미하는 곳으로서 청운동, 효자동, 옥인동 일대를 서촌이라고 한다. 서초는 조선 초기에는 왕족과 사대부들이 주로 거주하였으며 장동 김씨라고 불리던 세도 정치 세력인 안동 김씨 일가가 살았던 동네이다. 장동 김씨라고 불리운 이유는 그들 일가가 이곳 장이동에 모여 살았기 때문이다. 장이동은 현재 효자동 일대 옛 이름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역관과 의관과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서초는 중인 예술인들의 마을로 자리를 찾게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추사 김정희와 겸재 정선이 있고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윤동주와 이상범과 같은 화가와 시인들이 거주를 하면서 문학 활동을 했던 곳으로 서초는 근현대 예술인들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서촌을 거닐다 보면 미래문화유산이나 등록문화재와 같은 서촌에 살았던 예술인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고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갤러리와 이색적인 카페가 들어서게 되면서 옛 문화와 현대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촌을 거닐면서 서촌에 살았던 예술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촌의 매력에 빠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오늘 영상은 수성동 계곡에서 시작해본다. 수성동 계곡은 서촌을 대표하는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수성동이란 맑은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 계곡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도성 안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계곡이었다. 이곳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아래로 흘러내리며 수성동과 옥류동을 지나서 청계천으로 흘러내려간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장동 팔경 중 수성동 그림이다. 장동 팔경이란 장동의 아름다운 8가지 풍경을 그린 그림으로 그 중에서 수성동을 그린 그림이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뒤쪽으로 인왕산자락의 커다란 암벽들이 보이고 중간중간 많은 소나무들이 서 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커다란 바위와 바위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놓여 있고 그 골짜기를 이어주는 2개의 커다란 다리가 위치하고 있다. 지금의 모습과 많이 흡사하다. 인왕산의 커다란 암벽들을 지나 나무들이 무성하게 서 있고 그 골짜기 아래로 물길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앞쪽에는 커다란 바위들이 놓여 있고 그 바위 사이를 커다란 긴 돌이 자리하고 있다. 저 돌이 바로 기린교이다. 기린교는 도성 안에서 유일하게 원 위치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다리다. 마치 정선의 그림이 그림 밖으로 툭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1971년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의 좌우로 옥인시봉 아파트 9개동이 들어서면서 수려한 경관을 잃어버렸었다. 2012년 난개발의 상징인 아파트를 철거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계곡 본래의 아름다움을 찾게 되었다. 철거하면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건물 일부분을 남겨놓았다고 한다. 기린교를 건너 조금 더 올라가면 안평대군과 관련 있는 곳이 있다. 안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로 글과 글씨, 서화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당시 시서화 3절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글씨에 뛰어난 능력을 지녀서 당대의 명필가로 손꼽히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런 안평대군이 수성동 계곡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많은 시인과 서화를 즐기던 곳이 바로 이곳 비해당이다. 안평대군의 집이 있던 비해당은 저쪽 아래 기린교를 지나 정자가 서 있는 이곳 어디쯤이 아닐까 추측이 된다. 정자에서 내려가다 보면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잠깐 올라가면 옥인시범 아파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 흔적은 주민들의 요구로 7동의 일부분을 남김으로써 개발 중심 근대사의 오류와 그 의미를 반성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수성동 계곡을 지나 이제 골목길 산책을 해보려 한다.
주택가로 내려가다 보면 윤동주 시인이 하숙을 했던 집을 볼 수가 있다. 이곳은 윤동주가 존경하던 소설가 김송이 살던 집으로 이곳에서 약 5개월 동안 생활을 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별, 해는 밤, 자화상, 또 다른 고향 등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그의 대표작들을 남기게 된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일본에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의 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질 뻔하였다. 그러나 정병욱이라는 후배에 의해서 유고집으로 발간이 된다. 이곳에서 그가 보낸 시간은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소중한 인연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곳이 이곳이 아닐까 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옥으로 남아져 있던 그 건물은 사라지고 지금의 건물이 들어섰지만 이 앞에 남아있는 태극기와 윤동주 하숙집 집터라는 팻말만이 홀로 이곳이 윤동주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윤동주 하숙집을 지나 한참을 걷다 보면 작은 카페와 상점들 사이로 이상의 집을 만나게 된다. 이상은 천재 시인이면서 소설가였다. 천재들은 명이 짧은 것인가? 윤동주도 이상도 모두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상은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곳은 이상이 3살 때부터 20여 년을 살았던 큰아버지의 집이 있던 자리이다. 그가 살던 집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집터도 여러 필지로 나뉘고 새 건물이 들어서 옛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집터의 일부가 남아서 이상이 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공간을 지금의 우리가 이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원래는 헐려서 없어질 뻔하였지만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매입하여 현재는 이상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상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 되었다. 서촌에는 이름만 들어도 친근한 예술가들만 살았던 것은 아니다. 이제 이곳에 살았던 친일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이곳 서촌에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완용이 살았었다. 하지만 이완용보다 더한 친일파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윤덕영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인공이다. 윤덕영은 같은 친일파인 윤치호조차 윤덕영의 친일은 묘사할 영어 단어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같은 친일파조차도 학을 뗄 정도라고 한다. 1910년 8월 22일 마지막 어전회의에서 순종이 한일합방의 문서에 옥새를 찍으려는 순간 병풍 뒤에서 듣고 있던 순정효 황후가 나와 순종의 옥새를 빼앗아 치마 폭에 감추며 반대를 하자 다른 친일파들은 차마 아녀자의 치마를 들추고 뺏을 수가 없어 망설이고 있을 때 윤덕영이 나서서 치마를 들추고 옥새를 빼앗아 옥새를 찢게 한다. 그 순간 대한제국은 나라의 문이 닫히게 된다. 정식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윤덕영이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윤덕영은 순정효 황후의 큰아버지고 조카의 치마를 들추고 옥새를 뺏은 것이다. 이제 친일파 윤덕영의 집을 찾아 가보기로 한다. 그의 집은 이곳 송석원터라고 하는 표지석에서 시작한다. 송석원은 정조 때 평민시인 천수경이 시회를 만들어 인왕산 계곡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소나무와 바위가 어우러져 절경인 이곳에서 시회를 열어 송석원이라 하였는데 송석원은 천수경의 호이다. 이곳 송석원 땅은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대명사로 장동김씨라고 불리던 안동김씨와 항실에 외척이던 민씨 그리고 그 뒤에 한두 사람의 손을 거쳐 윤덕영의 손에 들어간다. 1914년 윤덕영은 이곳에 프랑스풍의 대저택을 짓고 송석원이라고 하였다. 저택의 이름은 벽수산장이라 했고 조선의 아방궁이라고 불렸다. 건물만 2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이다. 윤덕영이 소유한 땅의 전체 넓이가 17,000평 정도라고 한다. 나라를 팔아먹고 각종 이권을 챙기고 많은 돈을 갈취하였고 병탄 직후에는 일본으로부터 자기와 함께 은사금 5만원까지 받는데 이렇게 번 돈으로 송석원을 사들이고 벽수산장을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 보이는 것이 벽수산장의 정문의 흔적이다. 이곳에서 산장까지 걸어가기보다는 차를 타고 지나갔을 것이다.
이곳은 옥류동천이 흐르던 곳으로 다리가 놓여 있었다. 현재 이 집의 벽으로 사용되는 아래 부분이 벽수산장으로 건너가는 다리의 난간 부분이었다. 이처럼 서촌에는 당시의 흔적이 현재의 집들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다리를 건너기 전에 오른쪽 골목으로 내려가면 윤덕영의 첩의 집이 있다. 한때는 순정효 황후의 친가로 잘못 알려져서 남산 한옥마을의 과거의 모습으로 복원이 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노수 미술관도 원래는 윤덕영이 딸에게 지어준 집으로 친일파도 딸 바보가 있나 보다. 박노수 화백은 윤덕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단지 그 집을 인수했을 뿐이니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처럼 우리가 서촌을 산책하며 걸어온 땅의 대부분이 벽수산장의 권역이니 그 규모가 엄청나다 할 수가 있다. 벽수산장은 1966년 화재로 소실되고 폐허로 방치되다가 1973년 도로 정비 사업을 하며 완전히 철거되어 현재의 단독주택들이 들어섰다. 서촌에는 오늘 소개한 곳 외에도 노천명 시인의 집터, 이상범 가옥 등 근 현대 예술인들의 흔적과 세종대왕 나신곡과 자수궁터 등 조선시대의 흔적들도 여러 곳이 있다. 서촌을 알아가는 여행을 떠나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